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조금 돈이 있는데 어딘가에 작은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벌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이 물건을 딱 추천드립니다. 3억짜리 아파트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전세 보증금보다 싼 물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부산지방법원 부산서부지원에서 진행되는 2025 타경 10만 846번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와 신중앙로 180 신평동에 위치한 신익강변타운 아파트 106동 9층 905입니다.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이며 대지권 면적은 59.972, 약 18.14평, 전용 면적은 118.86이, 약 35.96평으로 가족 단위 실거주에 충분한 중대형 평형입니다. 이 아파트의 감정가는 3억 200만 원이었고 현재 경매 최저가는 감정가 대비 49% 수준인 1억 4,798만 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번 물건은 이미 2차례 유찰이 되었고 현재는 3차 매각기일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약 1,479만 원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매각기일은 2026년 2월 3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부산서부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아파트가 위치한 곳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입니다. 먼저 이 단지의 연식부터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1992년에 준공된 아파트로 현재 기준으로 약 3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일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주거지로 자리 잡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중 하나입니다. 관리가 잘 된 탓에 아파트 외관은 신축 아파트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지 전체가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외관이 난잡한 느낌은 아닙니다. 특히 아직도 매매와 전 월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 아파트는 총 15층 건물 중 9층에 해당하는 세대입니다. 크기는 전용 약 39평으로 편안한 넓이이며 상당히 규모가 있는 8개 동으로 937세대로 신평동 일대에서도 규모 있는 아파트로 확인이 됩니다. 단지 내부 도로와 동배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보면 이 지역은 낙동강하구와 인접해 있고 조금만 이동하시면 철새 도래지로 잘 알려진 을숙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남해안과 맞닿아 있어 낚시를 즐기시는 분은 민물 낚시와 바다 낚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의 특성상 도심과 자연 환경이 함께 형성된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 여건을 보면 단지 인근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가까운 곳에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무난한 편입니다. 또한 지하철 신평역이 인근에 있어 이 단지는 지하철 1호선 신평역과 도보 약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출퇴근이나 이동 측면에서는 역세권 중에서도 상당히 가까운 편에 속합니다. 신평역에서 전철을 이용하시면 자갈치역과 남포역까지 대략 20분에서 25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어 부산 도심과의 접근성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를 보시면 단지 주변으로 마트, 편의점, 병원, 약국, 음식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이미 갖춰져 있고 도보권에는 초등학교를 포함한 학교 시설도 위치해 있어 가족 단위 거주에도 무리가 없는 환경입니다. 교통, 생활, 자연 환경을 종합해보면 이 아파트는 구축 아파트라는 단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역세권, 도심 접근성, 그리고 낙동강 하구와 을숙도, 남해바다로 이어지는 자연 환경까지 함께 갖춘 신평동 대표 주거단지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물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권리관계와 점유 상태를 차분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등기부 기준으로 보면 이 물건의 소유권은 2015년 10월 16일 매매를 통해 이전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 2022년 12월 13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 근저당권이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매는 이 근저당권을 원인으로 한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경매로 인해 모두 소멸되는 구조이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배당 내용을 보면 근저당 채권액은 1억 7,160만 원이고 배당금은 1억 4,483만 원 수준으로 일부 미배당 금액은 존재하지만 이 부분 역시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세 압류 역시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권리로 경매로 모두 소멸됩니다. 정리하면 이 물건의 권리관계는 낙찰 이후 추가로 떠안아야 할 법적 부담이 없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점유 상태를 보겠습니다. 현황조사 보고서상 이 물건은 폐문 상태로 확인되었고 조사 당시 거주자를 직접 만나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전입세대 열람 결과와 외국인 체류 확인 자료를 통해 전입된 세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 역시 없으며 임대차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말은 곧 낙찰 이후 보증금을 인수하거나 임차인과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투명도 측면에서도 현재 기준으로는 실제 거주자가 확인되지 않고 임대차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파트 경매 물건 대비 투명도 부담은 크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종합해보면 이 물건은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반면 권리관계는 비교적 단순하고 점유와 명도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과도하게 크지 않은 구조를 가진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금 권리 분석을 한 것은 법원 조사를 토대로 한 것이므로 입찰 전에 반드시 직접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물건을 최저 입찰 금액으로 낙찰받았다고 가정하고 실제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차분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번 가정은 이미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가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낙찰가는 1억 4,798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은행 대출은 70%, 자기 자본은 30%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은행 대출입니다. 낙찰가의 70%를 적용하면 대출 금액은 약 1억 358만 원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30%는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할 자기 자본입니다. 이 금액은 약 4,439만 원입니다. 여기에 낙찰 이후 반드시 들어가는 취득 비용을 더해 보겠습니다. 1주택자 기준 취득세는 1.1%를 적용하면 약 163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무사 비용 50만 원, 기타 비용 50만 원을 더하면 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본인이 실제로 투입해야 하는 총 자금은 약 4,700만 원 수준으로 정리됩니다.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있는 동안 발생하는 금융 비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은행 대출 이자입니다. 대출 금액 약 1억 358만 원에 연 4% 이자율을 적용하면 1년에 발생하는 이자는 약 414만 원,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34만 원 수준입니다. 다음은 자기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입니다. 내가 직접 넣은 약 4,700만 원을 다른 곳에 두었다고 가정해도 연 4% 정도의 이자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자기 자본에 대한 연간 기회비용은 약 188만 원, 월로 계산하면 약 15만 원 수준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물건을 보유하는 동안 매달 부담해야 하는 금융 비용은 은행 이자와 자기 자본 기회비용을 모두 합쳐 월 약 50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즉, 이 아파트를 최저가로 낙찰받아 보유할 경우 본인이 실제로 묶어두는 돈은 약 4,700만 원, 매달 발생하는 금융 비용은 약 50만 원 수준이라는 구조가 됩니다. 이제 이 물건을 전세로 운용했을 때 자금이 어떻게 회수되는지를 차분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만요. 만약 여러분 중에 이 물건을 내 걸로 만들고 싶으시다거나 경매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으신 분은 아래 설명란에 있는 문의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경매 물건을 분석하다가 어려운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지 전화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돈 되는 경매 물건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영상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하나가 저희들의 영상 제작에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주변 실거래를 보면 같은 단지 기준으로 1층은 전세 1억 6천만 원, 8층과 10층은 전세 2억 1천만 원에 실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물건은 9층에 위치한 세대이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은 2억 1천만 원으로 충분히 가정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제 이 전세 보증금 2억 1천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은행 대출부터 정리합니다. 이 물건을 낙찰받을 때 은행에서 빌린 금액은 약 1억 358만 원이었고 전세 보증금으로 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그 다음으로 본인이 실제로 투입했던 자기 자본을 회수합니다. 자기 자본과 취득세, 법무사 비용, 기타 비용까지 모두 합쳐 처음에 들어간 내 돈은 약 4,7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전세 보증금에서 모두 회수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전세 보증금 2억 1천만 원 중에서 은행 대출 상환에 약 1억 358만 원, 내 돈 회수에 약 4,700만 원이 사용됩니다. 이 두 금액을 모두 빼고 나면 전세 보증금에서 약 5,900만 원 정도의 현금이 남습니다. 즉, 이 구조는 전세를 놓는 순간 은행 대출은 전액 상환되고 내가 넣은 돈도 모두 회수되며 추가로 약 6천만 원에 가까운 현금이 손에 남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아파트는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무차입 보유 상태로 남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이 물건은 최저가로 낙찰받아 전세 2억 1천만 원을 놓을 경우 내 투자한 모든 돈을 회수하고 현금 약 5,900만 원이 추가로 남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에 남는 현금이 약 5,9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제 이 돈을 그냥 통장에 두지 않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연 4% 이자로 예치해 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900만 원에 연 4% 이자를 적용하면 1년에 발생하는 이자는 약 236만 원 정도입니다. 이를 월 단위로 나누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달 약 19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이자가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정리해보면 이 구조는 이렇습니다. 아파트에는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고 은행 대출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 아파트를 무차입 상태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별다른 관리나 부담 없이 통장에서는 매달 이자가 들어오는 구조가 됩니다. 이제 이 물건이 마지막 출구, 매각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감정가는 3억 원이었지만 실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최근 매매 사례를 보면 2억 원에서 2억 3천만 원 수준에서 거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수적으로도 무리하지도 않게 매각가 2억 2천만 원으로 가정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을 낙찰받을 때의 총 취득 금액은 약 1억 5,061만 원입니다. 이제 이 아파트를 2억 2천만 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매각 차익은 2억 2천만 원에서 취득원가 약 1억 5,061만 원을 뺀 약 6,90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우리는 이 아파트를 3년 동안 보유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1년에 2%씩 깎아주니까 3년이면 총 6%를 깎아줍니다. 차익 6,939만 원의 6%인 약 416만 원을 이건 수익이 아니니 세금 매기지 않겠다며 먼저 털어줍니다. 그 다음 누구에게나 주는 기본공제 250만 원을 또 뺍니다. 이렇게 뺄 거 다 빼고 나면 실제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점인 과세표준은 6,273만 원이 됩니다. 자, 이제 이 6,273만 원에 대해 세율을 곱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상 이 구간은 24% 세율에 해당합니다. 6,273만 원에 24%를 곱하면 1,505만 원 정도가 나오지만 여기에 구간별 할인 혜택인 누진공제 576만 원을 한 번 더 빼줍니다.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순수 양도소득세는 약 929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양도세의 10%인 지방소득세 약 93만 원을 더하면 우리가 국가에 내는 최종 세금은 총 1,022만 원이 딱 떨어집니다. 자, 숫자가 복잡해 보이지만 결론은 단순합니다. 6,900만 원 벌어서 국가에 1,000만 원 정도 세금 내고 내 주머니에는 약 5,900만 원이 고스란히 남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5,900만 원이 순수익이라는 점입니다. 취득세, 법무사비, 이미 계산할 때 다 비용 처리해서 뺐습니다. 심지어 내 투자 원금은 3년 전에 전세 놓으면서 이미 다 회수했죠. 결국 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3년 동안 묻어뒀을 뿐인데 나라에 낼 세금 당당하게 다 내고도 현금 5,900만 원이 공짜로 생기는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아파트 경매 어떠셨나요? 자기 자본 4,700만 원 수준으로 투자금은 모두 회수하고
월세 20만 원을 받아 챙기면서 3년 후에 매각하면 5,900만 원의 수익을 내는 이런 경매. 이래도 경매 투자가 어렵고 무섭다고만 하시겠습니까? 경매는 요행도 아니고 운도 아닙니다. 오직 노력과 실력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막연한 기대나 그럴듯한 말로 투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넣고 어디서 회수하고 마지막에 내 손에 얼마가 남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로만 설명드립니다. 경매를 처음 보시는 분도 이미 여러 번 경험하신 분도 이 채널에서는 판단에 필요한 계산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계산 구조를 공개 영상에서 모두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경매 진행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전화해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가입을 누르시고 안내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의 실전 경매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함께 눌러주시면 다음 분석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